네, 고성국 라이브쇼 본격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151님이 두 분 사회자가 좋아서 제가 많이 의견 드렸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돼서 속상합니다. 나이 먹어 빨리 할 수도 없어 정신 바짝 차려 보냅니다. 라고 서운함을 피력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그때 또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네, 두 분만 더 가겠습니다. 2116님이 시청자와 함께 소통하는 방송 의견을 보내도 소식도 없고 맥이 풀리네요. 네. 이게 저희가요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문자를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보내시고 또 저희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예, 그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이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244님, 내가 쓴소리 한다고 문자 차단. 정말 이렇게 볼멘 소리를 주셨는데. 아니 우리가 문자 차단을 합니까? 그런 일은 없고요. 예. 간혹 이제 어르신들이 쓰시는 효도폰 가운데 샵 버튼 누르고 번호를 누르는 문자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대리점에 가서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네. 샵 4560번 오늘도 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본격 코너 시작합니다. 예, 그러죠. 네, 여야 중진 의원들의 날선 토크 용호상박 시작하겠습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도 지목 토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서로에게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문 시간 30초, 답변 1분으로 제한하고 반론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양보하셨습니다. 우리 양 의원님 여기 한 3번째 하시는데 처음이라고 또 양보해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님께는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이제 지금 우리 중국의 이 사드 보복이 아주 거세게 되고 있습니다. 아주 국민들이 불안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등 이 걱정이 많으신데 우리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방어용 무기인데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께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 또 다른 후보들 중에 또 반대하는 후보도 있고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요지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요지를 하세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략성 모호성 이런 것 때문에 네. 중국이 그런 우리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또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우리 문재인 후보의 입장 때문에 우리에 대한 경제적 보복 여러 가지 보복들이 더 거세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문재인 후보는 이런 점이 정말 대통령감으로 맞느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대통령감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사드 문제에서 여야를 떠나서 언론이라든가 국민 여론이 반분되고 분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북한 핵에 대해서 유일한 방어 어떻게 하냐 그런 논란이 있지만 일단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아쉬운 것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사실 국회에서 아주 깊이 심도 있게 논의라는 그 절차를 안 거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절차적으로 미숙했다, 좀 보완할 게 있다 생각하고요. 이런 한미 관계 한중에 아주 이런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행 체제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새 정부가 들어서려면 이제 50일이 안 남았습니다. 50일 안 남은 상태에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또 사드의 무기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에 늦지 않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양성조 의원께서요. 예, 지금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이번 1차, 2차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인에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2심에서는 무죄가 됐지만 3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렇잖아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된 상태에서 이런 보궐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3심을 남겨둔 홍준표 지사를 우리가 후보로 선정해도 마땅하느냐. 그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데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예,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개는 이제 1심보다는 상급심인 이제 2심의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사실은 중요한 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것은 또 2심 판결을 받아서 무죄 판결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홍준표 후보가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답변 받으셨습니까? 예. 네네.
양승조 의원님이 중동고등학교 나오셨습니까? 네네네. 네. 예, 8482님이 네. 중동고 70일에 우리 동창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용산고는 없습니까? 네. 용산구 나오셨습니까? 조만간에. 용산고 동문들 좀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예. 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아, 이 8초간의 두 문장이 나왔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예. 여쭙고 싶은데요. 네, 네. 신 의원님. 네, 오늘 아침에 참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전 대통령의 네. 그런 두 마디에 송구하다 또 성실히 임하겠다. 조사받겠다 이런 뜻이 아마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본인의 심경을 그대로 나타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국민들께서는 좀 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자기가 잘못했고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진솔하게 좀 더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두 마디 속에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안타까운 점에서는 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이니 불복이니 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예, 기왕지사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서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왕지사 헌재 결정에 깨끗이 승복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어떤 국민 분열상에서 통합하고 함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끝까지 해명하는 데 중점 두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아마 그 승복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지고 아마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끝까지 당신이 무죄를 주장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야권에서는 지금 계속 불복한다고 지금 비판을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속한 자유한국당에서 우선 이제 승복한다고 당에선 그랬고 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승복이다 불복이다 이야기는 하진 않았죠. 단지 이제 그 대통령 이제 파면 이후에 아마 사법적인 또 이제 이 검찰 조사를 남겨놓고서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승복한다면 거기에 인용의 주요 요건으로 된 내용으로 된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서 직권을 예. 권위를 남용했다. 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본인의 당사자의 어떤 판단이 있지 않겠나 해서 아마도 그냥 크게 반발 없이 일단 대통령 관저에서 물러나고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렇게 있는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자체가 승복이다? 승복하지 않았겠어요. 네. 예. 그걸 저는 자꾸 승복이다 아니냐 이런 논쟁으로 자꾸 우리 이제 국론을 통일시키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될 지금 상황에서 네. 자꾸 이제 그런 걸 쟁점화시켜서 여야 간에 또 국민들의 어떤 이견을 자꾸 갈등을 촉발하는 거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갈등을 조장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국론을 통합한다는 차원에서도 예. 대통령님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헌재 결정은 불복 절차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헌재 결정은 깨끗이 승복한다.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분들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론을 통합하는데 좀 앞장서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거하고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약간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점이 참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네. 예. 아까 중동고 화이팅 하셨는데 네. 6678님은 신상진 의원님 화이팅. 용산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모습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을 텐데 네. 1115님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주장했던 예. 또는 반대했던 우리 국민들이라면 오늘 이 장면을 보고 다들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들이요. 네. 예. 네. 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증거인멸의 우려나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것을 참작해서 구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거의 압도적인 다수의 견해입니다. 검찰 스스로도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을 할 정도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99%를 넘어서 100%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네. 얘기인데요. 뭐 마땅히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예. 저는 이 구속 여부를요, 어느 정당이라든가 특정 후보자의 유불리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법원칙, 법화에는 대통령이라든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하다라는 법원칙 앞에서 법에 따라서 볼 때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일반적인 절차를 볼 때는 우리가 시인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면은 증거 인멸 의혹이 있고 그리고 여러 점에서 구속 사유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검찰은 자고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사실 뭐 우선 대전제는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이렇게 해서 법적인 그 결과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구속될 수 있으면 되고 또 구속되지 않을 사안이면 구속이 안 되고 이런 건데 사실은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 헌재의 파면 결정이라는 거 그런 사실 정치 생명과 사실은 개인의 일신상에 많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주변 국가나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포위돼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인데 이 상황에서 정말 대통령이 수갑차고 구속되고 수위 있고 이런 모습이 전 세계에 또 큰 뉴스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좀 대국적이고 좀 이 전체적 차원에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지만 이게 구속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좀 우리가 좀 한 단계 또 성숙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구속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구속이 되고 판결의 결과가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통령 사면권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도 보고 대적 환경도 보고 해서 그럴 여지는 있지만 최소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런 원칙도 보여지고 예. 어느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그런 제재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경계를 삼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게 근데 마땅하다고 아까 봅니다. 저기 먼저 나온 예. 그 몇몇 분의 네. 의원님들의 네. 말씀은 사실 100% 구속돼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 네. 이제 그런 어떤 사실 우리 양순정 의원님은 합리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으로 알아서 좋은데 아까 그 먼저 보여주신 분들은 네. 이게 구속돼야 된다,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몰고 가서 여론을 조성해서 이 탄핵된 대통령을 또 인신구속까지 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국격의 또 품격의 문제가 대한민국을 도대체 우리끼리 싸우는 사람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세계 속의 대한민국인데 아하. 이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두 분이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뭐 같은 생각이시고 네. 다만 구속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이 국가적 부담을 고려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신상진 의원님 말씀이시고 일단 법대로 하자. 그러나 네. 구속 이후에 재판 결과를 가지고 그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차기 대통령이 정치력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또 풀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예,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할 경우에 하게 될 경우에 대선 후보 중에 누가 유리해지는가? 그 아까 양승조 의원은 이게 대선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자 이렇게 먼저 네네. 전제를 하셨는데 그렇긴 해도 그렇긴 누군가에게 해도 영향은 예, 가지 그렇긴 않겠네. 해도 현실적으로는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신다면 네. 그 야권한테 절대 이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탄핵 결정과 수사를 받는 걸로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제재는 해주고 어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한테는 충분히 호소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 이제 만약에 법과 원칙에서 구속이 된다면 네. 일단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동정론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네. 예. 보수층이 결집이 한다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구속 사안 자체로만 보면 우리 현재 우리 야당 후보들한테 유리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네. 그 유불리를 떠나서 네. 저는 정말 법과 원칙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알겠습니다.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지금 탄핵 지금 전국에서 몇 달 동안 네.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이렇게 참 혼란스럽게 됐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놓고서 유불리다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를 계속 이런 수렁텅이로 빠뜨리고 또 대통령 어떤 구속 또 모든 지금 언론들이 네. 저는 사실은 예. 이 탄핵 정부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네. 이런 너무 어떤 아무리 정당이고 네. 집권을 목표로 하지만 이게 어떤 그 싸움 유불리 이렇게 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 싸우는 모습만 유불리만 따져나가는 이런 질문 자체를 우리 패널들한테 네. 네.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이 코앞이라. 이 네. 5719님도 네. 대선 유불리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문자 주셨고요. 네. 저희들이 솔직히 질문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인정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네. 사과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예. 박영선 의원이 문재인 후보가 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문 후보는 노조에 부탁해 집단 가입을 했기 때문에 찍겠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들어온다. 지역위원장들, 시구 의원들 한 사람당 몇백 명, 몇천 명 모집을 맞추게 한다. 이런 발언입니다. 지금 저 발언은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대목보다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모집하지만 거기에는 안희정 표도 있다. 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대목,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게 박영선 의원이 지금 멘토 단장을 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진짜 저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노조에다가 지금 뭘 부탁을 해서 집단적으로 선거인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나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는 그 중앙당 선관위 그 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특정 캠프의 멘토 단장의 말씀에 이제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캠프든지 노조라든가 우리 국민들한테 네. 선관위에 모집해 주십시오, 응해 주십시오.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선거운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노조에도 예. 할 수 있고 뭐 이래서 아는 분들한테 할 수 있고 어떤 네. 집단한테 그런 부탁을 네, 하는 네. 거죠. 다만 이제 우리 박영선 단장님 말씀에 우리가 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제 조직적으로 우리 지역위원장한테 몇백 명 채워라, 몇천 명 채워라는 지시가 저는 못 받았고요. 네. 일단 그래요? 그런 지시 시스템이 우리 당이 아닙니다. 이게 당 대표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어떤 선거관리 부위원장이라서 그거 빼고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지역위원장 성향 파악이 확실히 안 된 상황이고요. 네. 만약 확실하게 예. 당신이 지지한다면 그런 말씀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아마 제가 이의를 제기한 건 아니지만 어떤 조직적으로라는 거는 아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는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섞여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저는 그 방점을 해석의 네.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사실은 이 대통령을 뽑는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그 후보의 어떤 댐댐이와 살아온 역정 모든 거를 네. 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건데 네. 사실 이런 우리 선거가 너무 테크닉하게 기술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음해와 어떤 모략과 들춰내기 검증은 좋지만 그렇게 우리 대통령 뽑는 역사가 그동안 왔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또 이런 또 우리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이르는 이런 또 엄청난 불행을 우리 모든 네. 대통령이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이런 모든 벌어지는 문제를 잘 좀 판단하고 요번에 좀 일할 수 있는 사람 좀 뽑아야 될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저도 정치하지만 대통령 진짜 깜으로 국가 지도자 대한민국의 깜들이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당에도 아니, 없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당 그래요. 포함해서 모두 포함해서요. 이 폭탄 발언. 큰일 났네. 근데 너무 좀 국민들의 이 정서와 너무들 멀어서 그러니까 저런 뭐 사람 동원했네 안 했네 이런 예. 싸움들이 같은 당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진흙탕 싸움입니다. 아니 당에 돌아가셔서 무슨 말씀 들으시려고 대통령 선거에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확인해야 되는데 정말 참 국민들 눈높이에 봐서는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 신상진 의원처럼 합리적인 분으로 좀 패널 초청을 해달라 뭐 이렇게 응원 문자들이 막 오고 있는데 신상진 의원님 저 젊을 때는 노동운동 하셨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지금 노조한테 참여를 권유했다 이제 이런 대목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또 엊그저께는 그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가 모두
공무원의 정치 참여 네. 이거를 또 공약으로 좀 내걸기도 하고요. 네. 뭐 공무원도 지금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노조의 정치 활동이나 공무원의 정치 활동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평소의 소신이 어떠십니까? 노조는 뭐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네. 어느 나라도.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 공무원이면 사실은 이게 철밥통입니다. 우리 해방 직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게 봉사하고 하면서 공무원 연금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다 네. 돼 있지만 지금 사실 공무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공무원들이 노조라는 건 원래 자기의 어떤 그 최소한의 노동자로서의 이 권리를 찾기 위한 이 기본인데 공무원은 사실은 어느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봉사해야 될 처지인데 네. 이게 노조를 이제 그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한다면 공무원들이 어디는 또 어느 당을 밀고 어느 당 밀고 했을 때 네. 생기는 이 국론 분열과 국가의 어떤 이 분열 네. 이런 점은 우리가 앞으로 막아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예. 그런 걸 더 조장하겠다. 네. 이런 문제는 정말 국가 알겠습니다.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제 공무원이 대략 한 108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분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 노동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선진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 노조가 정치 참여하는 건 더 많은 사례거든요. 네. 근데 특수한 사례가 아니고 다만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는 직역이 있는 거죠. 직역을 분명히 구분해서 일반적인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정치 참여 허용하는 것이 네. 우리가 보다 더 발전된 민주주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국민 전체 봉사자이기 때문에 노조가 정치 참여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신상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다른 선진 이국과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0863님이요. 양성조 의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문재인 후보 아들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저희들 지금 준비한 네. 이 원고에 보면 네. 이 자유한국당 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공개적으로 네.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어서요. 네. 요거 먼저 듣고 답변 네. 듣겠습니다. 네네. 예. 자기 소개서를 달랑 12줄만 쓰고 공공기관에 취업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아들은 신의 아들도 부러워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귀걸이를 한 채 점포 차림의 사진으로 합격했다고 하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공공기관 합격이 되겠네. 이런 의견까지 있다고 합니다. 반칙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흑수저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지금 금수저 행세를 하고 있다고. 네. 예. 예, 이 문제 사실이요. 이게 2006년도 상황입니다. 2006년도 상황이고 한국고용정보원연구소에 취업한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 8년도에 이명박 정부거든요. 또 박근혜 정부 4년 있었고요. 네. 사실 그 문제 제기를 2012년도에도 강력하게 제기를 한 상태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좀 했고요. 심지어 이제 국회 환노위죠. 환노위 국정감사에도 이게 문제 제기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사건인데 2006년도 상황에서 여당을 지금 9년째 하셨는데 이제 와서 다시 17년도 이 대선에서 또 이걸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이건 재탕을 넘어서 3탕, 4탕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분별 없는 정치 공세라 보여지고요. 이미 우리가 여당이 9년 상태에서 이게 만약 문제가 됐다면 충분히 드러나고도 남을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제가 이게 2006년도에 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네. 노동고용정보원에서 2명을 뽑는데 2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보통 한 16일을 공지를 하는데 채용 공고를 내는데 한 6일인가 네. 이렇게 일찍 끝내버리고 문을 닫고 2명을 다 뽑았어요. 네. 네. 근데 한국고용노동정보원이 제가 2006년도에 초선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어요. 아하, 예. 근데 2006년도면 노무현 정부 때 그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지금의 후보는 민정수석이었고 네. 거기 노동비서관인 분이 그게 초대 원장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걸 세팅하고 다 만든 겁니다. 네. 근데 2006년도라면 그 시기인데 그때 그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아까 이제 화면에 나왔듯이 그런 좀
석연치 않은 네. 굉장히 그런 특혜 의혹 같은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왔지만 그것도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아들의 그런 문제를 갖다가 그걸 뭐 들추기고 캐고 사실 그럴 어떤 필요도 없었겠죠. 지금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그랬다면은 그 당시 문제를 캐치했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우리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으로 보듯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네. 좀 아무리 대선 국면이지만 철저히 검증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철저히 검증한다는 거는 100% 동의하는데 네. 이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여당 9년 동안 충분히 논의되고 조사하고 그럴 단계가 있었거든요. 더구나 2012년도 충분히가 검증한 그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검증을 한다는 건 좋지만 실제로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자막이 잠깐 나갔는데 네. 저 자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저거는 그 선관위 자막인데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공기업에 일반직으로 취업한 것이지 공무원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무원으로 취업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이게 허위에 사실이 해당된다. 아니고 허위다. 이렇게 네. 그런 거는 선관위가 좀 지역적이죠 공고한 사실은 겁니다. 이제 지역적인 문제고 네네. 뭐 잘 모르고 한 건데 네. 고발해서 뭐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본질은 그게 아니고 지역적인 거고 과연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네.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건 이번에도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전 고용정보원장 권재철 전 원장이죠.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부도 조작한 정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했고 행정상 미흡했던 부분만 지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한국당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네네.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네네. 뭐 그렇게 해서 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한편 홍준표 지사 예. 대선 출마에도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겠다. 1년 3개월의 이 도전 공백이 이제 불가피해지는데요. 네. 이게 이거는 이제 대선 됐을 때. 이게 뭐 꼼수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는 한국당의 후보가 되면 네. 이제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도지사를 이제 사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퇴 시점을 4월 9일 날 밤에 네. 절묘하게 딱 맞춰서 하면 네. 이제 도지사는 사퇴했으니까 없고 그러나 보궐선거는 안 치르고 네네. 그래서 도지사 없는 도정이 1년 3개월 동안 네.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네. 이거는 한국당 문제니까 신상진 의원께 먼저. 네, 지금 사실은 네. 제가 이 지자체장이 네.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면 네. 1년 전에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도 모두 1년 전에 그 직을 떠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법안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야, 왜 이제 나가셨어요? 그게 지금 요새 보니까 네. 지자체장들이 네. 이 몇 달 동안 선거 뛰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네. 과거에 보면 1년 이상을 지자체장이 대선에 나오려면 준비 과정 포함해서 1년 이상을 뛰고 있어요. 네. 그러면 도정은 도정대로, 시정은 시정대로,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로 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알게 모르게 시민들이 당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하필 이 자치단체장들이 다 나왔어요. 많이. 그래서 예. 이 문제는 홍준표 후보지사뿐 아니라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고양시장 뭐 다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네. 한국당 역시 치사하다 이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 홍준표 후보가 이 꼼수라는 측면으로 이걸 보기보다는 예. 그렇게 4월 9일 날 밤에 사퇴해서 사임을 하고 다음 날 이제 보궐선거 안 생기게 선관위에다 신고한다라는 것은 그게 경남도지사 뽑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한 200억 가까이 든대요. 네. 국민 세금이. 네. 우리가 지금 선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온 나라가 도대체 안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바로 이 부분이 그래서- 해명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 도지사 시장이라는 사람들 앞으로 제발 이런 일 없게 만드는 게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합의해야 일단 되는데. 홍준표 지사의 해명은 저희들이 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가 200억 이상의 돈이 든다. 또 사퇴하면 줄사퇴 나온다. 자치단체장 중 도지사 나올 사람이 사퇴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또 사퇴하게 된다. 쓸데없는 선거 비용을 수백억 더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묘수를 발견했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꼼수 논란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 원인자가 홍준표 지사예요. 네. 그런 말씀할 자격이 없고요, 일단. 네. 그러니까 꼼수예요. 당당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뭐래도. 왜냐하면 3월 30일 날 결정이 나면요. 사퇴를 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거기다 보궐선거 있어야 되는 게 1년은요. 4년 임기의 4분의 1입니다. 네. 그러니까 4분의 1을 갖다가 부단체장에서 직무 대행 체제를 한다?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네. 그럼 지사가 있으나 마나한 도정을 이끌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도지사 위치가 얼마나 막중합니까? 단체장인데. 네. 단체장이 없는 상태에 1년을 끌고 가야겠다. 그럼 당신이 내가 없어도 도정이 잘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3년의 임기 동안 뭐 했느냐고 물을 수밖에 그러네. 없고요. 예. 이거는 당당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아무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이건 누가 봐도 알겠습니다. 정말 당당하지 않다. 좀 전에 신상진 의원이 출마하려면 1년 전에 단체장 사퇴하는 그건 뭐, 수정 법안, 법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동의하시. 그건 동의합니다. 다만요 보궐선거라는 것은 그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렇죠. 예. 보궐선거는 일정한 시점을 확 당겨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네. 또 조정을 해줘야 되고. 뭐 여야 중진 의원이 문제의식이 같다면 바로 입법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뭐 적정한 저는 지적이라고 제가 법안을 동의합니다. 지금 준비 중이고 발의할 거니까 우리 양승조 의원님이 좀 앞장서셔서 민주당도 저는 같이 할 수 저는 있도록. 서명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자. 빨리 법 만들러 국회로 저희들이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